몇 년간 머물렀던 안전한 거처를 떠난 지 3일이 되었다. 그동안 큰 위험이 없었기 때문에 나에게는 그럴싸한 무기가 없다. 정확히는 원거리에서 빌어먹을 좀비들을 처리할 수 있는 무기가 없는 것이다. 어제 경찰서를 가봤지만 역시나 필요한 무기는 찾을 수 없었지만 다행히도 쓸만한 진압용 방패를 얻을 수 있었다. 그래서 오늘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군부대를 수색해볼까 한다. 내가 깊은 곳에 거처를 잡고 생활하는 동안 새로운 개체들이 생길 것 같지는 않다. 아직 발견을 못한 거일 수도 있지만. 이곳은 더 이상 안전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이 혹시라도 있으시다면 북동쪽으로 계속해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히 얼만큼 이동해야 하는지는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희망을 잃지 않고 우리 군과 조우할 때까지 계속해서 이동하십시오. 그리고 혹시라도 부대 안을 어떤 이유에서든지 수색해야 한다면 반드시 이 글을 끝까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먼저 이곳에 식량을 찾으러 오셨다면 포기하고 떠나주시길 바랍니다. 이곳의 식량은 이미 고갈된 지 오래되었으며 있다 하더라도 이미 오염되었을 확률이 높습니다. 다만 무기는 조리실 입구 기준 세 번째 서랍에 몇 가지 도움이 될 만한 무기를 숨겨두었으니 신중하게 이용 부탁드립니다. 1-1 전투 식량은 우리 군이 떠나면서 전부 가지고 갔습니다. 이곳에서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은 절대 없으며 통조림 또한 절대로 먹지 마십시오. 어떤 누군가가 캔에 미세한 구멍을 내어 내부에 바이러스를 주입했고 그것이 우리 군의 좀비 바이러스가 퍼지게 된 계기입니다. 1-2 조리실에서 가끔 정체불명의 액체가 나옵니다. 수분을 당장에 섭취하지 않으면 목숨을 잃을 정도가 아니라면 마시지 마십시오. 두 번째, 부대 내 어디서든 지지직거리는 소리가 들린다면 가까이 가지 마십시오. 모든 통신이 끊겨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또한 소리에 민감한 사운드 콜렉터 개체가 주변에 있을 확률이 높으니 절대 가지 마십시오. 세 번째, 이사종 창고로의 접근은 절대 금지합니다. 감염된 병사 및 간부 약 30명 정도를 그곳에 격리시켜 두었습니다. 그들이 얼만큼 생존해 있을진 모르겠으나 만약의 상황을 대비하여 절대 접근을 금지합니다. 네 번째, 군부대에서 계속 머무르기엔 위험하기 때문에 차량을 구할 수 있다면 차량으로 이동하십시오. 그러나 차량을 그냥 운전하기에는 귀가 밝은 사운드 콜렉터, 루버 개체들의 주의를 끌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들을 피하기 위해서는 다음 몇 가지 방법을 이용하십시오. 죽은 좀비의 피를 흙과 섞어 차 외부에 바로는 이동한다. 좀비의 시체를 차 위에 매달아 두고 달리면 그들이 반응할 확률이 현저하게 줄어듭니다. 시체를 올릴 때는 좀비의 머리를 제거하고 확실하게 죽었는지 반드시 확인한다. 연료는 구하기 힘들겠지만 사람 혹은 좀비 피와 연료를 1:1 비율로 섞어 사용한다. 엔진에 무리가 가서 차 수명이 빨리 닳겠지만 기름과 피가 섞여 내뿜는 오염물질이 좀비들의 주의를 끌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 화기창고 쪽으로 가시면 저희가 챙겨가지 않은 대검들이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평시에는 손질하지 않아 날이 서 있지 않습니다만 쉽게 손질하여 날을 세울 수 있을 것입니다. 여섯 번째, 군견막사 근처에는 절대로 다가가지 마십시오. 좀비 바이러스에 감염된 군견은 매우 사나우며 반응을 할 수 없는 속도로 움직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그것들을 처리하지 못하였고 그저 철장 안에 가두는 것이 최선이었습니다. 그것들은 후각이 굉장히 예민하기에 근처에 가기만 하더라도 여러분을 의식할 것입니다. 일곱 번째, 방독면 주머니를 잘 찾아보면 안에 초콜릿바 같은 먹을 부식이 있을 수 있으나 방독면은 오염되어 제 역할을 할 수 없어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그마저 급하다면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여덟 번째, 오랜 시간이 흘러 이곳에 이미 정착하여 거주하고 있는 비감염자들을 목격하실 수도 있습니다. 절대로 그들과 싸우려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같은 동족이며 동족끼리 보호해야 합니다.
9번째, 화장실에 들어가신다면 굳이 잠긴 칸을 여는 행동은 하지 마십시오. 어느 쪽이든 좋은 꼴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10번째, 통신 창고에 작동이 가능한 무전기를 두고 나왔습니다. 우리들과 연락이 가능한 주파수를 맞췄으니 발견하신다면 우리에게 연락을 주십시오. 단, 주파수엔 절대로 숫자 4, 6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만약 주파수 알림판에 저 숫자들이 존재한다면 무전기를 버리고 나오십시오. 무언가가 주파수를 인위적으로 변경한 것입니다. 11번째, 만약 이곳에서 소총을 습득하셨다면 정말 필요한 순간이 아닌 이상 사격은 최대한 자제하십시오. 12번째, 흔히 짬타이거라고 불리는 군대에서 서식하는 고양이가 있습니다. 이들 또한 좀비 바이러스에 의해 대다수가 감염되었고 여우나 늑대 정도의 크기까지 커졌습니다. 그들의 가장 큰 특징은 가죽이 굉장히 두꺼워 일반 화기나 대검으로는 사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을 목격한다면 어디로든 숨으십시오. 강력한 화기가 없는 여러분들은 그들에게 대항할 수 없을 것입니다. 13번째, 탄약고에 절대 접근하지 마십시오. 그곳에는 수많은 부비 트랩이 설치되어 있으며 이는 접근을 막는 것이 아닌 특정 개체의 이탈을 막기 위해 설치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접근하지 않으면 그 개체는 무기들을 손질할 뿐 어떤 행동도 취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희는 그 개체를 전쟁광이라 명명했습니다. 하나 확실한 것은 현재 탄약고에 남아있는 무기로는 해당 개체를 사살할 수 없습니다. 14번째, 부대를 버리고 떠나기 전 훈련으로 인한 부대 곳곳에 큰 구덩이들이 파져 있는데 미처 메우지 못한 공간이 존재할 것입니다. 평소라면 그냥 넘겼겠지만 비가 오는 물이 고일 경우 굉장히 위험한 환경으로 변하게 됩니다. 구덩이에 물이 고여 있으면 모기 개체의 유충이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주변에 쌓여진 흙을 그대로 덮어 구덩이를 메워주십시오. 흙으로 덮어진 구덩이는 밀도가 약하기 때문에 발이 빠질 확률이 높아 중간중간에 발로 밟아 밀도를 높이면서 소금을 뿌려 삼투압 효과로 유충이 죽을 수 있도록 하십시오. 다 덮었으면 포대자루로 덮고 들춰지지 않게 돌을 충분히 쌓아주십시오. 15번째, 여유가 되신다면 제2종 4종 창고를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마지막까지 끝맺음을 하지 못한 비겁한 변명으로 외면한 저희의 마지막 후회와 미련을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기를 구할 수 있을까 하는 마음에 꼼꼼하게 뒤져봤고 운 좋게 권총한 자루를 구할 수 있었다. 하지만 실탄은 단 한 발. 나를 보호하는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 아니, 어쩌면 가장 끔찍한 순간에 가장 빠르고 안전하게 나를 보호해줄 수 있을 것이다. 부대를 뒤지다가 오른쪽 어깨에 조금 깊은 상처가 생겼다. 챙겨온 술로 급하게 소독은 했지만 지혈을 할 수 있는 붕대도 최소한의 연고도 없어서 오늘은 인근 병원으로 향해 보려고 한다. 부대에서 총을 구할 수 있던 것처럼 운이 좋다면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을 구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 이걸 보고 계신 분이 있길 바랍니다. 제 마지막 유언이니까요. 딸아이가 아파서 약을 구하려고 이곳에 왔고 약 30분 전 좀비에게 물렸습니다. 완전히 변하기 전에 제 손으로 삶을 마감하려고 합니다. 딸아이에게 필요한 약품은 흰색 가방에 넣어두었으니 적힌 주소로 약을 가져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제가 보고 겪은 것들을 적어두겠습니다. 부디 당신은 이곳에서 조심하시길. 첫 번째, 이곳에서 가장 처음 마주쳤던 개체입니다. 어쩌면 병원에서만 발견되는 개체일 수 있겠네요. 이 개체는 끊어진 호흡기 마스크를 쓰고 있어 호흡이나 우는 소리가 잘 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지가 마취된 듯 아주 느리고 불안정하게 이동합니다. 무언가 질질 끌리는 소리가 들린다면 이미 가까이 있는 것이니 숨을 죽이고 조용히 움직이세요. 느릿느릿한 움직임 때문에 따돌리기는 쉬울 겁니다. 두 번째, 피가 필요하다면 안타깝지만 이곳에서 혈액을 구했다 하더라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일부 혈액팩은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있는데 감염된 혈액과 감염되지 않은 혈액을 구별할 수 없습니다. 굳이 위험한 모험을 시도하지 마세요. 세 번째, 만약 감기약 같은 상비약을 찾는 거라면 건물에 붙어있는 외래약국으로 가보세요. 여기저기 살펴보면서 잠깐 본 것이지만 약국 안쪽에 진열된 약들이 꽤 많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네 번째, 병원 바닥 곳곳에 수많은 주사기가 널브러져 있습니다. 신발을 신고 있다면 큰 문제는 없겠지만 손으로 땅을 짚는다거나 상황이 상황인 만큼 신발을 신지 못했다면 주사기들을 피해서 다니세요. 대부분의 주사기 바늘에는 감염자들의 혈액이 묻어 있습니다. 다섯 번째, 검은색 통에 담긴 약은 절대로 사용하지 마세요. 좀비로 변한 간호사들이 약통 안으로 자신들의 타액을 넣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들이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 알 수 없지만 확실한 것은 그 통 안의 약들은 더 이상 약의 기능을 상실해버렸고 그 약을 먹게 된다면 바이러스에 감염될 것입니다. 정말 필요한 약이 들어있더라도 꼭 버려주세요. 여섯 번째, 이곳에 처음 왔을 때 앵무새에 관한 짧은 메모를 봤는데 꽤 중요한 이야기라서 여기에 옮겨 적겠습니다. 병원에서 완치가 힘들어 장기 입원한 환자들에게 작은 행복과 희망을 주려고 했던 앵무새가 더 이상 살아있는 우리에게 좋은 존재가 되지 못하였다. 앵무새는 새장에 갇혀 자신을 케어하고 사랑을 주던 사람들이 좀비에게 잔인하게 죽임을 당하는 것을 직접 목격하였다. 그 충격으로 앵무새는 자신을 사랑해줄 사람들을 찾기 위해 피와 살점을 섭취했고 심지어 새장 안에 살점을 모아두는 모습까지 보였다. 더 나아가 좀비의 내장과 살점을 먹게 되는 지경까지 이르렀고 앵무새는 섭취한 사람의 목소리와 말투를 따라하며 생존자가 있다고 생각하게끔 덫을 깔아놓는 것이니 조심하기 바란다. 만약 그 앵무새와 맞닥뜨리게 된다면 살점을 뜯어먹기 위해 강화된 부리는 최대한 피하되 날개가 약점이니 몽둥이로 날개를 치도록 한다. 혹여나 앵무새 부리로 자신의 몸에 상처가 난다면 끈으로 상처 부위를 묶어 더 이상 감염이 되지 않게 하고 살을 도려내도록 한다. 죽음보다는 고통이 낫지 않은가. 나사에선 이미 이 사태가 올 것을 예측하고 있던 것을 알았고 전세계 큰 병원 연구소에 의뢰를 한 듯하다. 그와 동시에 이 병원에서는 불치병에 걸린 환자의 피를 연구하고 있었고 결과는 원인불명. 그나마 확인된 건 혈액 안의 세포들은 끊임없이 변이되고 무언가가 계속 만들어진다는 것이다. 동물 실험체에게 환자의 피를 주입하니 단시간 안에 피와 살점을 갈구하고 폭력적인 성향이 나타난다는 걸 확인했다. 라는 결과지와 그 옆에 급하게 남긴 듯한 생존자들은 연구소로 오라 는 메모가 있었다. 그들은 이 사태가 발생한 원인을 찾고 있었고 치료제 연구를 하다가 급속도로 발전한 돌연변이 개체들로 인해 장소를 옮긴 것 같다. 일곱 번째, 접근 제한 구역은 한번 들어가 보는 걸 추천합니다. 이곳에 두 군데의 접근 제한 구역을 확인해봤고 필요한 약품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아마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숨겨둔 것 같은데 뭐가 중요하겠어요. 필요한 걸 찾았다는 것만 생각하자고요. 여덟 번째, 3층 복도벽에 적혀있는 낙서 중 백신에 관한 낙서가 있습니다. 절대 믿지 마세요. 백신이 진짜로 있었다면 지금과 같은 상황이 오지 않았을 테니까요. 아홉 번째, 엑스레이 촬영구역 근처에는 극도로 높은 방사선이 측정되었습니다. 방사선 보호복이 없이 인체에 치명적인 독이 될 것이니 그쪽으로는 절대 가지 마세요. 열 번째, 병원장실 내부 책상 아래에는 번호키로 잠겨있는 금고가 있습니다. 번호는 2020으로 그 안에는 키가 하나 있는데 그건 이 병원 모든 곳을 열 수 있는 키입니다. 이 키로 원하는 어느 곳이든 갈 수는 있지만 이 병원 지하 1층 좌측 복도 끝에는 존재해서는 안 되는 방이 하나 있습니다. 그곳은 레벨 188이라 적혀 있으며 키와 동시에 0704라는 번호를 입력하면 접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이유든 호기심을 가지지 마세요.
이걸 읽는 당신을 위한 경고이자 충고입니다. 이걸 어떻게 알고 있는지 의심도 하지 말고 무조건 믿으세요. 11번째, 정신병동구역 405호실에 쓸만한 무기를 가져다 놨습니다. 왜 남에게 선행을 베푸는 거지? 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좀비로 변하게 될 저에겐 더 이상 쓸모가 없으니까요. 12번째, 링거액이 필요하다면 팩에 손상이 없는지 확인하고 사용하시면 될 겁니다. 바늘은 이곳에서 구하기 어렵겠지만 팩에 손상이 없는 링거액은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창가 근처나 햇빛이 들어올 만한 곳에 방치되어 있는 링거액은 사용하지 마세요. 제가 알기론 직사광선에 오래 노출된 링거액은 빠르게 변질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정말 만약에 이걸 보고 있는 이가 내 딸을 만난다면 이 한 가지만 말해주세요. 사랑한다고. 부탁드립니다. 정말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병원을 수색하다 메모에 나온 흰 가방이 있었고 또박또박 선명하게 적힌 주소도 있었다. 이 글을 남겨둔 사람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적힌 주소지로 가보려고 한다. 병원에서 필요한 것들을 찾지는 못하였지만 그 누군가가 남겨준 메모 덕분에 무사히 수색하고 빠져나올 수 있었다. 그리고 그의 간절한 마지막 부탁을 인간으로서의 최소한 도리라고 생각하고 들어주려고 한다. 받을 수 없겠지만 내가 그에게 주는 감사의 선물이다. 다행히도 그가 남겨놓은 주소지는 이곳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인데 며칠 동안 신경을 곤두세우며 이곳저곳을 돌아다닌 탓에 오늘 하루는 잠시 쉬었다 갈 예정이다. 마침 병원 근처에 주상복합 오피스텔 건물이 있었고 집이 많은 만큼 하나하나 천천히 뒤져본다면 분명히 필요할 것들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건물 출입구가 견고하게 용접되어 있고 마치 바리게이트를 만들어 놓은 듯 무거운 물건들로 막혀 있어서 출입구로는 진입할 수 없었다. 다행히도 지하주차장 입구는 사람 하나가 겨우 통과할 수 있을 정도의 틈새가 있어 그곳을 통해 들어왔다. 아마도 출입구를 봉쇄한 누군가가 출입을 위해 만들어 놓은 공간 같았다. 지하주차장은 철거전 건물처럼 이곳저곳에 철근과 파이프들이 튀어나와 있었고 알 수 없는 기분 나쁜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당연히 사람인 것이라고 생각하고 주위를 둘러봤지만 사람이 몸을 숨길 곳도 없으며 소리는 마치 나와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듯 내가 움직이면 같이 움직이는 듯 보였다. 지하 주차장 바닥은 스프링쿨러가 작동한 것인지 물이 흥건했다. 아직도 정상 작동되는 스프링쿨러가 있는지 신기하지만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 이 내부에는 무슨 일이 있던 건지 알 수 없지만 지하 주차장 한편 구석에는 외관으로 봤을 때 드론 개체인지 사람인지 구별하기 힘들지만 타담한 시체만이 보인다. 엘리베이터는 누군가가 강제로 열려고 한 건지 빠루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있고 문에는 피로된 손자국이 가득하다. 누구를 구하려고 연 것인지 안에 있는 그들을 죽이려고 연 것인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엘리베이터의 상태로 봐서는 타지 않는 것이 좋을 듯하다. 계단을 통해 1층으로 올라가던 도중 아마 이곳에서 살고 있었던 누군가의 메모를 발견하였고 꽤나 충격적인 이야기가 적혀 있었다. 좀비들에게 살아남기 위해 차를 이용하는 게 제일 안전하다고 판단했던 시민들은 모두 지하주차장으로 모였다. 그들은 차가 부서지든지 말든지 본인들이 먼저 살아야 한다는 이기주의로 인해 주차장 내부는 온갖 쓰레기와 폐기물로 인해 흉물스럽게 변하였다. 지하주차장은 수업렛에 둥지가 되었고 제거되면 3개월은 괜찮다고 알려졌던 것과는 다르게 돌연변이 종이 있는 듯했다. 폭발물로 제거한 수업렛 중에 살아남은 개체는 상처를 회복하고 생존을 위해 돌연변이 개체로 변하여 그들의 가죽은 좀 더 두꺼워지고 앞니빨이 좀 더 날카로워졌다. 1층 출입구가 막혀있듯이 지하주차장에서 1층으로 올라오는 계단에도 철조망들이 쳐져 있어서 올라오는데 조금 애를 먹었지만 좀비들의 습격이 있었던 건지 중간중간 구부러진 부분이 있어서 나름 안전하게 올라올 수 있었다. 그리고 생각보다 놀랬다.
물론 좀비 사태 발생 전만큼은 아니지만 꽤나 깔끔한 모습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왜일까? 이유를 알 수 없지만 계속해서 드는 이 이질감은 아까 지하주차장에서 들었던 기분 나쁜 울음소리가 어느 순간 들리지 않았다. 분명 1층으로 들어왔을 때도 계속해서 들렸던 것 같은데 아까부터 계속되는 이질감의 이유를 찾은 것 같다. 군데군데 있는 CCTV가 나를 감시하고 있다. 분명히 들었다. 내가 이동할 때마다 CCTV가 나를 따라 움직이는 소리를. 이 건물은 전력 공급이 되지 않은 것 같은데 어떻게 CCTV가 작동되는 거지? 또 작동된다 한들 왜 나를 따라서 움직이는 거지? 더 이상 전기를 생산하지 못하는 통에 고철 더미가 되어버린 전자상가를 들어갔다. 온갖 전자제품이 있었지만 내가 찾는 것은 건전지와 건전지로 작동하는 것들이다. 하지만 이곳에서 신체에 닿는 모든 것을 붙여 돌아다니는 어태처를 만날 줄은 몰랐다. 특히나 기계가 많은 전자상가에서 존재하는 어태처는 마치 로봇을 보는 듯 기괴했다. 필요한 건전지와 제품을 찾기 위해서는 저 어태처가 나오도록 유인해야 했기에 아깝지만 어쩔 수 없이 빈병을 밖으로 던져 유인하여 1층으로 보내버렸다. 하지만 기대와는 달리 건전지와 건전지 제품만 이미 누가 가져간 듯하다. 아직 1층에 있는 어태처가 다시 돌아올 줄 몰라 얼른 빠져나왔다. 2층에 위치한 헬스장에서 무기나 생존용품으로 쓸 수 있는 운동기구를 발견할 수 있었다. 탄력이 강한 고무밴드와 1kg 손잡이 아령, 소음 때문에 사운드 콜렉터에게 들킬 뻔해서 좀 위험했지만 운동기구를 분해하여 쇠파이프를 구할 수 있었다. 그리고 너무 깔끔하게 보관되어 있어 이상했지만 단백질 파우더를 발견할 수 있었다. 개봉 흔적도 없고 보관통도 깔끔했다. 마실 수 있는 물만 구한다면 당분간 식량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될 듯하다. 헬스장 옆에는 80년대 감성 옛날 횟집이 있었다. 횟집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시체로 가득 차 있었고 수족관 안에는 월광화가 인간의 살을 뜯고 있었다. 이 상가는 어딜 가든지 늘 벽에는 똑같은 의미심장한 글이 써져 있다. 그림은 붉은색 페인트로 SM1030이라 적혀 있었다. 저 글의 내용은 무엇인지 누가 이랬는지 의도 또한 모르겠다. 하지만 어째서인지 친숙하고 어디서 많이 본 것 같다. 부디 이 글의 의미를 찾길 바라며 난 계속 이동했다. 2층에서 한층도 올라왔고 오피스텔이 있는 걸로 봐서는 3층부터 사람이 사는 곳인 것 같다. 사실 단백질 파우더를 구한 것으로도 충분한 수확이지만 조금 더 방을 뒤져볼까 한다. 어느 집에 들어갔을 때 아까와 똑같은 필체로 쓰인 메모를 발견했고 믿기 힘든 이야기가 적혀 있었다.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오피스텔에 무당집이 있다. 이곳은 좀비 사태가 발발하고 죽어 구천을 떠돌아다니는 좀비들의 원혼을 알아본 무당의 집 같았다. 무당은 본인이 살기보단 이들을 위해 기도드린 것 같았다. 그러나 그는 간과하고 있었던 게 있었다. 좀비 귀신들이 일반 귀신들을 감염시킨다는 사실을. 이들은 쉬기라고 부른다. 사람이 사는 3층을 돌아보던 중 피식하고 웃음이 났다. 과거 세상이 멸망하기 전 얼마나 개조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복층형 원룸이라며 나무 판자 하나 공중에 뛰어든 방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순간적으로 그 시절 생각이 났지만 애써 지우며 발걸음을 옮겼다. 4층 복도에서 출연주의란 낙서가 발견되었다. 무엇이 출연하는 것인지 알 수 없으나 좀비나 발견되지 않은 괴물이나 조심하는 편이 좋을 것 같다. 6층 복도쯤에서는 어느 인형이 떨어져 있었다. 그 인형 뒤에는 쪽지가 있었는데 이걸 발견한다면 살아있는 거죠. 그렇다면 6층 복도 끝에 있는 방으로 오세요. 라는 글이 쓰여 있었다. 나는 한 줌의 희망을 가지고 6층 복도 끝에 있는 방으로 향해 본다. 6층 복도에 어느 인형이 떨어져 있었다. 그 인형 뒤에는 쪽지가 있었는데 이걸 발견했다면 살아있는 거죠. 그렇다면 6층 복도 끝에 있는 방으로 오세요. 라는 글이 쓰여 있었다.
나는 한 줌의 희망을 가지고 6층 복도 끝에 있는 방으로 향해 본다. 꽤 걸어온 것 같은데 6층 복도 끝이 보이지 않는다. 아니, 정확히는 끝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내 눈앞은 시커먼 어둠 그 자체다. 길을 잃어버렸을 경우를 대비하여 긴 로프를 풀면서 이동하고 있는데 이 로프가 다 풀어지면 다시 돌아갈 예정이다. 로프가 다 풀어지기 전에 끝방을 찾길 바란다. 다행히도 로프가 거의 끝나갈 때쯤 복도의 끝에 다다랐고 무언가 흩뿌려진 자국과 함께 피비린내와 비슷한 향기를 맡았다. 불안한 느낌을 뒤로하고 문을 연 순간 죽은 지 좋게 몇 년은 돼 보이는 시신을 마주했고 그 옆에는 유서로 보이는 종이가 있었다. 이 글은 나 무언가에 물려 변이가 끝나기 전 남기는 마지막 글이다. 이 건물은 총 12층으로 구성되어 있고 중앙, 왼쪽, 주차장 총 3개의 계단이 있다. 가장 중요한 내용은 옥상에 있는 무리 좀비다. 나는 좀비 무리를 옥상에 가두고 감염되어 이 글이 나의 마지막 유언이 될 것이다. 다행히도 인형에 붙어있던 쪽지의 글씨체와 완전히 다른 것을 보면 동일 인물은 아닌 것 같다. 그럼 그 쪽지를 남긴 사람은 어디로 간 거지? 7층은 무거운 무언가로 문이 가로막혀 있는 듯 열리지 않아 들어갈 수 없었고 8층은 이유는 알 수 없지만 환하게 조명이 들어와 있었는데 지금 상황에 맞지 않는 느긋하고 여유로운 팝송이 흘러나오고 있다. 불빛과 노래 때문에 긴장이 풀려 잠시 숨을 돌리며 이곳에서 지금까지 구한 물품을 정리해보려고 한다. 단백질 쉐이크, 무기로 쓸만한 쇠막대기, 갈아 신을 양말 몇 켤레와 신발. 이 정도로 만족하고 돌아가도 되지만 인간의 욕심 때문인지 계속해서 무언가를 더 얻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8층을 돌아보던 도중 이상하리만큼 과도하게 자물쇠가 채워져 있는 방을 발견했다. 생존에 도움이 될 만한 물품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굳이 위험한 모험은 하지 않으려고 한다. 문에 묻어있는 상당한 핏자국을 보아 무언가를 봉인하고자 했던 것 같다. 9층 복도 문 앞에는 배달을 전문으로 하는 공용 주방에 간판이 걸려있다. 이상하다. 공용 주방이 있으려면 1층에 있어야 할 텐데 9층에 있다니. 갑자기 참을 수 없을 만큼 심한 공복감이 느껴졌고 뭐라도 먹을 수 있을까 하는 급한 마음에 문을 벌컥 열어버렸다. 아니나 다를까 드론 개체를 만나 알고 있는 대로 머리를 부순 후 안을 들여다볼 수 있었다. 공용 주방에는 고기가 썩어서 구더기가 창궐하였고 나는 주체할 수 없는 허기에 구더기를 입에 쑤셔 넣었다. 지금 생각해보면 먹을 것을 가지고 있는데 어째서 역겨운 구더기를 먹었는지 이해할 수 없다. 잠시 후 허기가 가시고 나니 주변에 널브러진 통조림과 인스턴트 식품을 소량 발견할 수 있었고 그 옆에는 짧은 메모가 적힌 쪽지를 발견할 수 있었다. 이 글을 읽는 생존자는 12층으로 와서 나의 연구를 도와줘. 아까 6층에서 발견했던 메모에는 12층에 좀비 떼를 가둬뒀다고 했는데 위층으로 올라가려고 하는데 어디선가 믹서기 같은 게 돌아가는 소리가 들린다. 소리의 근원지를 찾았고 살짝 들여다보다가 문을 열어버리고 말았다. 낡은 경첩에서 기분 나쁜 소리가 났지만 그 누군가는 미동도 없이 계속 무언가를 만들고 있었다. 자세히 보니 귀는 뭉그러져 있었고 눈은 한 곳으로만 고정이 되어 있었다. 살금살금 다가가 테이블을 자세히 보았다. 경악스럽게도 돌아가는 반죽기 안에는 빨간 반죽이 있었고 뼈가 부서진 것 같은 하얀 가시와 내장의 껍질이 뒤섞인 반죽이 보였다. 옆에는 몽둥이와 마체테가 놓여져 있었고 바닥엔 피와 밀가루 범벅이었다. 새로운 좀비 개체일까? 여기서 목숨을 잃을 순 없으니
다시 밖으로 나가도록 하자. 10층은 좀비가 우글거렸다. 이 큰 건물에서 좀비들을 마주치지 않았던 게 이상하다고 생각했었는데 차림새로 보아하니 이곳을 거점으로 삼았던 생존자 무리인 것 같다. 큰 소리를 내지 않아 그들이 나를 인지하지 못했고 천만다행으로 돌연변이 개체도 없는 것 같았다. 하지만 이상한 점은 그들이 마치 집단 행동을 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과연 기분 탓인 걸까? 11층에는 놀랍게도 잠긴 문이 하나 빼곤 모두 열려 있었으며 운이 좋게도 캔 음식을 다량 확보할 수 있었다. 한 가지 거슬리는 건 하나도 라벨이 없어 어떤 음식이 들어있는지는 모른다. 손상된 건 거르고 최대한 많이 가져가려 했지만 모두 가져갈 순 없었다. 잠겨있는 한 곳에는 아까 들었던 반죽기 작동 소리가 들렸기 때문에 동그라미 안에 별을 그려두어 마킹을 해두었다. 이렇게 해두면 쉽게 접근하지는 않겠지. 12층 꼭대기까지는 마지막 한 층만을 남겨두고 있다. 호기심이 이끌려왔지만 긴장과 공포감을 주체할 수 없었다. 내 선택이 과연 맞는 걸까? 라는 의구심도 들었고 격리된 좀비 무리들 사이에 특수 개체가 있다면 나는 운 좋아야 감염되는 것이고 보통은 죽을 거다. 그 순간 잊고 있던 한 가지가 번뜩 떠올랐다. 내가 이곳에 온 이유. 혹시라도 살아있을 아이를 찾아야 한다. 병원에서 봤던 쪽지 주인의 집을 발견한 것 같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안방에서 떨고 있는 여자아이를 발견했다. 상태를 보아 감염 초기 증상을 보이고 있다.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내적 갈등이 왔지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약과 물을 주었다. 그러자 놀라운 반응이 일어났는데 아이의 상태가 나아지는 것이 아닌가. 이 약이 혹시 백신일까? 아니면 단순히 아이가 바이러스의 내성이 있는 걸까? 내성이 있다기엔 분명 감염 초기 증상을 보였는데 아이에게 아버지의 쪽지를 보고 왔다고 말해주니 그저 눈물만 흘리고 있다. 그리고 그 인형의 쪽지 또한 본인이 적어둔 것이라고 했고 돌아올 아버지를 위해 적어두었지만 혹시 모를 약탈자의 위협 때문에 부녀지간의 암호를 사용해 남겨둔 것이라고 했다. 이 아이와 앞으로의 여정을 함께 하려고 한다. 지금은 하늘에 있는 내 딸아이와 나이도 비슷해 보이며 서로의 아픔을 그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고 그 부분을 채워줄 수 있을 것이다. 지금 내가 집중해야 하는 것은 이 아이를 데리고 이 건물을 무사히 빠져나가는 것. 이것을 보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이곳을 무사히 빠져나갈 수 있도록 잠깐의 기도를 부탁한다.